네, 안녕하세요. 브릭스 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미팅에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진짜 봄이네요. 예, 오늘 이 시간 이 봄에 걸맞는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는 이분을 브릭스 최고의 뇌생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뇌생녀일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미팅장에서 너무 깜짝 놀란 게 미모도 너무 나날이 발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뇌생녀의 또 남다른 유머 감각과 또 미모까지 챙겨서 가져오신 우리 권일혁 사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너무 멋지게 소개를 받은 권일혁입니다. 오늘 제목이 영양소 기초예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40분 정도 되는데요. 35분, 40분. 제가 이 시간 동안 영양소 기초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드릴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초 그리고 기초인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제가 전달을 좀 해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양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타는 영양소와 그걸 태우는 영양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타는 영양소는 우리가 맨날 많이 먹는 것들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밥, 빵, 떡, 뭐 고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대량 영양소 해가지고 타는 영양소고요. 태우는 거는 뭐냐면 그 영양소들을 태워서 이제 에너지로 만드는 건데, 저 그림이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림이에요. 수레인데 수레 바퀴예요, 바퀴. 저기 간단하게 그렸는데, 바퀴가, 수레가 움직이려면 바퀴가 똑같아야 되겠죠. 바퀴가 만약에 사이즈가 다르면 수레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저 수레가 바로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움직이려면 저 바퀴 두 개가 똑같은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만약에 저 바퀴가 한 개는 굉장히 크고 한 개는 굉장히 작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생명체니까 뭐 꿍깡꿍깡 하에 가면서도 어떻게 앞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바람직하고 건강한 그런 상태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몸을, 여러분이 지금 본인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몸이 수레인데 바퀴가 두 개가 같은지 아니면 두 개가 심히 불균형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 저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거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바퀴를 크게 하거나 앞에 있는 걸 작게 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근데 앞에 있는 걸 작게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보통은 뒤에 있는 미량,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같은 것들을 더 키워야 하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를 먹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채울 수 있을까? 저 동그라미 바퀴를 맞출 수 있을까 봤을 때 권장량,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권장량은 무슨 의미냐면 비타민 C를 이만큼 안 먹으면 입이 터진다. 그러니까 괴혈병이 걸린다. 그래서 피가 줄줄 난다 하는 게 바로 권장량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권장량 정도도 안 먹으면 약간 생존에 좀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 권장량이라는 건 그러니까 미니멈한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미니멈한 양의 영양소를, 미량 영양소를 음식으로 먹으려면 저기 이제 우리 많이 보던 표가 있죠. 더블엑스라는 우리 종합 비타민 미네랄에 들어있는 그 영양소들의 양을 음식으로 먹으려면, 요새는 정말 이거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사업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개념이 진짜 별로 없었어요. 근데 비타민 A라는 게 이제 뒤에 나오지만, 비타민 A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먹으려면은 일단 달걀을 지금 7개를 까야 돼요. 7개를 까가지고 삶아가지고 먹는데, 일단 7개 먹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배부르겠죠.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감으로 넘어가 볼까요? 베타카로틴이 뭐냐면 비타민 A가 지용성이잖아요.
지용성, 기름에 용, 녹는다. 기름에 녹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얼핏 생각하기에 기름에 녹아있는 상태에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밖으로 안 빠져나가네? 그럼 많이 먹으면 안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수용성 형태로 먹을 수 없을까라고 했을 때 그 수용성 형태가 바로 베타카로틴이에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 그 베타카로틴을 좀 먹겠다고 우리는 일단 감을 2개를 먹어야 돼요. 뭐 감으로 쳤지만 감이 안 나오는 때도 있고 그럼 감 2개 먹으면 일단 깎다가 손이 좀 아프죠. 그러다가 이제 먹었어요. 그럼 좀 배가 부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필요로 하는 영양소에 지금 2개도 못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는 중요하니까 이거를 먹으려고 봤더니만 레몬을 어디서 구합니까? 레몬을 8개를 먹어야 돼요. 먹기 힘들겠죠. 레몬 막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나오죠. 그런데 이 레몬에서 비타민 C를 먹기 위해서 8개를 먹어야 되면 진짜 배가 너무 부르고 아침에 시작했는데 지금 점심 될 판이에요.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아직도 우리는 3개밖에 못했어요. 비타민 D. 우리가 지금 요새 굉장히 많이 뼈 건강 같은 거에서 얘기하는 비타민 D를 먹으려면 우유를 4컵을 마셔야 되는데 우유 사실 1컵 마시기도 쉽지 않죠. 1컵 보통 250ml로 보면은 4컵이면 1리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달걀부터 먹었는데 1리터 마셔야 내 뼈가 필요로 하는 그것도 하루 필요로 하는 그 비타민 D를 저희 충족시킬 수 있다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아침에 시작한 식사가 점심으로 연결이 되고요. 점심에 또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우스운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 정도를 식품으로 먹으려면 저렇게 필요하니까 일단 1번 너무 배불러서 영양 불균형 이전에 비만으로 죽겠다. 2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가난해져서 죽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거를 좀 먹기 편하고 저만큼의 고농도의 영양이 들어있는 걸 먹을 수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보조식품이죠. 보조식품이에요. 식품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니까 대신해서 먹어준다는 보조식품이죠. 약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필요하네. 뭐 건조 아몬드 넙치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가 없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로 하는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음식을 저기 보면 에너지로 바꾸는 그 태우는 부분에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야 해라고 얘기했던 어떤 영양소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침에도 뭐 드셨어요? 아침에 뭐 많이 드셨나요? 아니면 바디케 드셨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소화라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저런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에서 태워지고 나서 그럼 어떻게 돼? 쪼개진다는 개념이죠. 우리가 고기를 아구자아구자 1차는 입에서 먼저 깨물어가지고 씹어가지고 잘게 자르고 위로 보내야 되잖아요. 위로 보내가지고 위에서 소화효소에서 그걸 녹여내는 거죠. 그래서 더 잘게 쪼개지고 그다음에 장으로 내려가서 장에서 흡수가 되는 건데 쪼개진 상태까지만이 아니라요. 쪼개지고 나서 이 쪼개진 상태가 다른 영양소들을 만나야 돼요. 비타민C도 아미노산을 만나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영양소들도 다른 걸 만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이 합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쪼개지고 합성되는 것까지가 사실은 다 대사 과정이에요. 쪼개지는 것만이 소화 과정은 아니고 쪼개지고 나서 다른 어떤 필요로 하는 물질들을 만나서 우리 몸에 딱 필요한 물질이 만들어지는 그 합성이 되는 것까지를 대사 과정이라고 하는데 쪼개는 졌어요. 저런 어떤 미량 영양소에서. 그런데 미량 영양소들이 제 간당간당해.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몸에 좀 부족해. 그래서 만약에 합성이 안 되잖아요. 합성이 제대로 안 되면 대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대사가 제대로 안 된 거고 이 대사가 안 된 찌꺼기들은 어떻게 해요? 지방으로 이런데 덕지덕지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요. 대사가 잘 안 되는 경우 괜히 살이 많이 쪄요. 우린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죠. 우리가 살찌는데. 그런데 사실 대사만 잘 돼도요. 군살은 되게 많이 빠져요. 저는 그거 진짜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WX 같은 걸 안 드시다가 처음으로 먹었어. 그럴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좀 몸이 가벼워지고 약간 뭐 좀 군살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스티비 같은 걸 먹었을 때 그럼 군살이 빠진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저런 대사 과정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본인이 나 요새 왜 이렇게 똑같이 먹는 것 같은데 살이 찌는 것 같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대사 과정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그거는 다시 말하면은 저 앞에 내 몸이라는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를 꼭 의심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건강검진도 많이 하지만 그 결과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요. 항상 내 몸을 좀 체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건강검진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100가지가 정상이고 101부터 비정상이에요. 근데 난 100이야. 그럼 그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저는 그거 되게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수치를 해석을 못하니까 옆에 있는 비고만 본단 말이죠. 정상, 뭐 추적, 관찰, 뭐 이런 것만 본단 말이죠. 하지만 수치를 꼭 보셔야 되고요. 그 수치 이전에 내 몸의 변화, 괜히 살이 찐다던가 똑같이 했는데 뭔가 달라졌다던가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본 자료죠. 비타민이 부족했을 때 비타민은 A, 그다음에 B, B군, 그다음 비타민 C, E, K 뭐 이렇게 있죠. 근데 비타민들은 이제 주로 여기서 A, D, E, K는 지용성, 나머지는 B, C는 수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A라는 게 부족하면요. 내가 아무리 화장품을 잘 발라도요. 저기 맨 위에 있죠. 화장품이 해주는 거 이상의 어떤 영양소를 해줘야 될 피부 건조라든가 거칠거칠한 부분이 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화장품을 아무리 발라도. 그런데 그때 내가 비타민 A가 충분하면 점막 자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매끈매끈한 점막이 될 수가 있고요. 비타민 A가 부족하잖아요. 비타민 A가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게 점막이잖아요. 눈 안도 점막이고 입 안도 점막이고 다 코 속도 점막이고 다 점막인데 이 점막의 건강을 관장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 A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모든 쓸데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눈이 뻑뻑해지고 코가 막히고 코가 건조해지고 입 안이 침이 마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불편한 증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죽지는 않아. 그런데 되게 불편하고 삶의 질이 떨어져. 근데 그 이유를 우리는 모르니까 이런 미량 영양소 때문이라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안약을 넣고 그 다음에 코에 뭐 이렇게 막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괜히 식염수 막 하고 하는데 그런 거보다도 이런 영양소들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 쓸데없이 우리가 어떤 걱정을 하거나 약을 먹거나 하는 일은 줄어들 수가 있는데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비타민 A에 제가 한 구절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뭐 발육부진, 가려움, 안구 건조 나오죠. 괜히 안약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 안약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거든요. 점막이 촉촉해져야 되는데 안약은 그냥 약간의 코팅을 하는 것뿐이잖아요. 근데 비타민 B군은 너무 잘 아시죠. 아까 쪼갠다는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쪼개는 영양소가 비타민 B군이에요. 근데 비타민 C는 근데 비타민 B군은요. 제가 이제 특징적으로 알려드리면 저기 보시면은 식욕 부진. 좀 부진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식욕 부진하면 의욕이 굉장히 없어져서 삶의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소화가 잘 돼서 잘 먹는 거는요. 우리가 살찌고 이런 걸 떠나서 되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저는 식욕이 의욕이라고도 보거든요. 지금 굉장히 지금 힘이 솟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많이 먹는 거에 대한 그 의미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잘 먹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골고루. 그래서 그리고 저희 보면 소화흡수, 소화불량, 그다음에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발바닥이 따가운 느낌을 갖다가 호소합니까? 뭐 병원 가면 알아줄까요? 주변에 얘기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비타민 B1이라는 게 부족하면은 괜히 따끔따끔하고 쩌릿쩌릿하고 하는 거죠. 그거는 약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죠. 이렇게 병원에 가면 정상이고 나는 죽겠는 그게 우리가 미병 증상이라 그러거든요. 병은 아닌데 나는 죽겠어. 사실 그런 거 태반 아니에요. 병으로 가면 다 정상이야. 심지어 건강검진 막 위가 쓰린 것 같아서 해봐도 위도 깨끗해. 그러니까 뭐냐면 약으로 규명할 수 있는 정도는 사이즈가 커야 돼요. 암도요, 암의 사이즈가 1cm 정도는 돼야지 뭐 검출할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만약에 얘가 0.000 몇 cm야. 있긴 있는데. 그러면은 나는 괜찮다고 보는 거죠. 어떤, 약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영양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비타민이 하는 역할이 되게 많아요. 비타민 B9 엽산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태아 신경광 어려운 말로 써 있는데 그러니까 저게 부족하면 애가 잘 안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제대로 그 태아가 발현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으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미네랄은 들어보셨죠? 요새는 정말 우리가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미네랄이 무기질이랑 똑같다는 거를 모르는 분이 되게 많았고요. 칼슘, 철분, 요오드, 아연 이런 말들 자체가 굉장히 어색했는데 지금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미네랄은 훨씬 적은 양인데요. 되게 많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비타민이 일을 하려면 미네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비타민이 일을 하려면 우리가 우리 몸에 체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몸의 산도, 그 pH, 그 체액을 알칼리로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역할을 미네랄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미네랄이 부족하고 우리가 물 자체를 약 알칼리 물을 안 마시면은 우리 몸은 약 알칼리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쓸데없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런 영양소로 잘 맞춰주면 나는 기본 스테이트 자체가 높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저런 게 안 돼가지고 저 기본적인 걸 맞추느라고
저 이렇게 밑에서 시작하면은 뭐라 그럴까 계속 그 구멍 난 곳에 물 붓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저걸 꼭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맞춰요? 음식으로 안 돼요. 음식은 그냥 맛으로 먹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먹다가 배 터져서 죽는다고. 그래서 저런 거를 따로 보조식품으로 이제 먹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는 좀 몇 가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미네랄은 외워두세요. 미네랄은 정신의 작용에 영향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건 있지만 그중에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게 미네랄이 부족할 때는 정서적으로 약간 원치 않는 우울한다던가 조울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저기 보면은 집중이 잘 못한다던가 아니면은 약간 과민해진다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어우 야 네가 아빠 닮았나 보지 우리 그러잖아. 아빠 닮았나 보지. 아유 이렇게 예민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 많겠죠. 네, 미네랄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에서 미네랄이 부족하고 너무 부족해 원래. 근데 보조식품을 안 먹으면 미네랄은 부족하게 돼 있어요. 왜냐? 단적으로요. 이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설탕 되게 많이 섭취하는 거 아시죠? 근데 설탕 안 먹는데요. 우리가 먹는 빵에 설탕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먹는 달달한 커피에 설탕 엄청 많이 들었고요. 우리가 먹는 그냥 음료수는 설탕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설탕이 뭐 나쁜가요? 단맛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맛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몸에 아까 대사 과정 쪼개주고 합성하는 그 대사 과정에서요. 설탕을 대사하는 과정 중에요. 칼슘이 쓰여요. 모르셨죠? 설탕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설탕을 대사하는 과정 중에 칼슘, 알칼리가 필요해서 알칼리는 대표적인 알칼리가 뭐죠? 칼슘. 칼슘이 쓰여요. 칼슘은 근데 우리가 따로 안 먹어줘. 그러면은 몸에서는 칼슘, 알칼리를 써야 되니까 어디에 많이 있어요? 뼈에서 그냥 싱싱 갖다 쓰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그냥 달달한 간식을 많이 먹었을 뿐인데 내 뼈는 송송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부러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근데 원인을 몰라. 왜냐? 내가 내 몸에 관심을 안 가지고 내 식생활을 주의 깊게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단 거 같은 건 좀 덜 먹는 게 뭐 가끔 먹을 수 있지만 좀 좋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칼슘을 그래. 그럼 내가 칼슘을 열심히 먹어줘야죠. 칼슘을 먹었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은요 서로 되게 친해요. 미네랄은. 그래서 칼슘은요 마그네슘이랑 짝꿍이에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적절하게 비율을 맞춰줘야 서로의 일을 도와주거든요. 근데 내가 진탕 칼슘만 먹고 마그네슘이든 다른 건 안 먹었어. 게다가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철분이나 이런 거는 느낌상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약간 덩어리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덩어리 이렇게 그 돌 막 이런 느낌 들죠. 원래 미네랄이라는 게 그러죠. 돌이 쪼개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무거워요. 혼자서 못 다녀요. 그래서 택시같이 나를 운반해 줄 게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비타민 D. 그러니까 단적으로 지금 칼슘 하나만 얘기했는데도 마그네슘 필요하죠. 비타민 D가 필요하죠. 그래서 칼슘제를 딱 봤는데 마그네슘도 없고 비타민 D도 없고 뭐 때에 따라서는 마그네슘은 그냥 그것만 만들 수 있어요. 칼슘만. 그냥 비타민 D도 없어. 그럼 얘는 먹어줬는데 어떻게 돼요? 똥으로 나가요. 예, 뭐 운반이 잘 안 되고 쓰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열심히 나는 칼슘 먹어 했는데 내 몸에는 정작 필요로 하는 칼슘이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80년대부터 우리가 한국에서 도대체 칼슘을 잘 먹는가라는 걸 조사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칼슘이 권장량을 넘어선 적이 없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칼슘 잘 먹는데 우리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안 먹나 봐요. 몰라서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 나 멸치 반찬 많이 먹는데 막 이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음식으로 먹으려면 멸치를 포대기로 사가지고 그걸 다 볶아가지고 다 먹어야 돼요. 언제? 한 끼에. 이거 어떻게 해요? 먹다 죽죠. 그래가지고 그건 안 되고 철분은 우리가 뭐 빈혈만 생각하지만 딱 나오죠. 철분은 빈혈. 철분은 빈혈인데요. 아까 앞에 비타민 B군이 있어요. B군의 이제 어느 부분인지 지금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뭐 저기 비타민 B9도 악성 빈혈, 피로 뭐 이런 게 나오죠.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양소들이 다 엮여 있다는 거예요. 철분이 부족해서 빈혈이 생길 것 같지만요. 철분이 아무리 많아도요. 단백질이 없고 그 단백질과 철분을 연결시켜주는 중매쟁이. 그게 비타민 B군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없으면 조혈, 그러니까 혈을 만드는 게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빈혈은요. 사실 철분 부족 빈혈보다 비타민 B군 부족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빈혈약을 먹는 거예요. 그걸 공급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영양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아는 거는 나의 잡스러운 증상을 없애고 우리 가족의 잡스러운 증상을 없애는데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 증상이네라고 하시는 분은 저걸 먹고 싶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구리. 내가 탈모가 많으니까 나 구리를 먹어야지. 구리를 어디서 먹어요? 구리 막 그 메탈 그걸 먹나요? 그쵸?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 구리와 칼슘과 철분과 요오드 이런 모든 거는 엮여 있다. 그래서 얘네들의 서로의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최적의 흡수 상태로 만들어 놓은 보조식품을 먹는 게 제일 최고예요. 내가 따로따로 먹는다고 노력하죠. 돈 쓰죠. 하지만 흡수 안 되죠. 그럼 대사에 작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대 영양소까지는 아셨죠. 탄단지가 아까 타는 영양소고 비타민, 미네랄이 5대 영양소였고 그리고 나서 몸에는 안 쓰이고 고스란히 나오는 저 식이섬유. 저 식이섬유가 영양이야? 라고 했다가 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애를 죄다 갖고 나오는구나. 쟤도 영양이다 해가지고 6대 영양소가 식이섬유예요. 근데 거기까지가 이제 예전에 밝혀진 거고 최근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제7의 영양소라고 해서 식물 영양소, 파이토 뉴트리언트 또는 파이토 케미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천연 하죠.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천연 하면. 근데 천연을 왜 먹어야 돼요? 왜 천연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답이 딱 있어요. 외우시면 돼요. 천연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천연 원료 안에 있는 식물 영양소를 먹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천연이라고 표방하는 걸 먹었는데 식물 영양소가 없다? 그럼 뭐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다. 안고 없는 찐빵 뭐예요? 밀가루 덩어리. 그쵸? 그거 왜 먹어요? 그래서 천연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식물 영양소를 먹어야 되기 때문이다. 근데 식물 영양소를 저 제품 안에 넣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왠지 대빵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럼 식물 영양소란 무엇인가? 식물 영양소는 뭐냐면요. 사실 우리 인간, 동물은 좀 쓸모없는 게 좀 있어요. 왜냐면 생산해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식물은 광합성을 해가지고 뭐 막 생산을 많이 해내잖아.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번식을 해서 그 자체가 이제 생태계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으면서 동물들의 먹이가 되면서 이제 생태계의 먹이 사슬이 유지가 되잖아요. 식물 영양소는 그러니까 너무 본인의 위치 자체가 취약한 거예요. 식물들은. 그래서 맨날 햇빛 받죠. 맨날 곤충들이 와서 막 자기 괴롭히죠. 그리고 맨날 막 이렇게 농약이랑 이런 것들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어떻게 하냐면 근데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외부 영향들에 의해서 나를 좀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막 어떤 물질들을 막 만들어내요. 막 만들어내. 근데 그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보통은 색깔로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식물 영양소란 지들이 살고 싶어가지고 어떤 그런 유해한 환경에서 버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식물 영양소예요. 그런데 이 식물 영양소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런 햇빛에서 살아야 되고 곤충에서 막 그 피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공격하고 뭐 방어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한 항산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영양소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는 비타민C도 합성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합성하지 못하는 이유도 유전적으로 이제 포도당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생존에 영향을 주니까 합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 쓸모없는 이런 동물한테 저 식물 영양소는 들어와서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항산화 작용도 하고 그래서 보면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제가 보여드리면 네. 노화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로 했지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식물 영양소는요. 우리는 저기 제가 밑에 써 있는 뭐 케르세틴 뭐 라이코펜 이런 정도만 알잖아요. 사실은 식물 하나예요. 수천 가지에 많지 않겠어요? 걔네들이 살려면 솔직히. 근데 규명이 된 게 별로 없는 거죠. 규명이 된 게. 그래서 식물 영양소의 종류는요. 이제 제7의 영양소, 식물 영양소 종류는요. 그 구조에 따라서 폴리페놀계가 어떤 구조를 저런 구조를 가지면 폴리페놀계 그래서 케르세틴, 뭐 카테킨 이런 거 들어 녹차의 카테킨, 뭐 헤스페리딘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요새 뭐 천혜향, 귤, 오렌지 뭐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아유 그 하얀 껍데기 그거 실어가지고 이렇게 또 애들한테 줄 때 아주 이쁘게 잘 까죠. 그 하얀 껍데기가 헤스페리딘이에요. 까면 안 돼요. 같이 먹어야지. 걔가 왜 생겼겠어요? 귤이 살려고 보니까 저런 게 필요해.
외부 환경에서 잘 극복하려고 보니까 저런 걸로 한 번 더 한 레이어로 자기가 잘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체가 또 갖고 있는 유효한 성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은 참 이유가 있구나. 그 자체. 그래서 자연에 있는 상태로 먹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터핑계라는 어떤 저런 구조는 카로티노이드. 아시죠? 카로티노이드, 녹황색. 그다음에 라이코펜. 그다음에 유기화합물계는 인돌, 뭐 이소치오시아네이터 이름도 어렵죠. 알리신 같은 건 들어보셨죠. 마늘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그 규명된 작은 그런 식물 영양소고요.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양소 기초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타는 영양소와 태우는 영양소, 각각의 영양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왜 먹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가장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왜 천연으로 되어 있는 걸 먹어야 되냐? 식물 영양소가 하는 일이, 그래서 지금은요, 앞에 제가 비타민과 미네랄이 하는 일이 되게 많다고 했지만, 식물 영양소, 이제 비타민 미네랄은 사실은 이제 너무 기본이고요. 식물 영양소가 있는 보조식품을 드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다른 레벨이에요. 굉장히 하이 퀄리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내 스스로도 이런 고민이 들어요. 제일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저 WX 먹는데 거기다가 칼슘도 또 먹어야 되고 비타민 C도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더 먹어야 되나요? 이거 많이 먹어도 이거 괜찮아요? 라는 질문 되게 많이 들으시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딱 정해진 답을 갖고 계세요? 이건 그냥 딱 정해진 답이 있어요. 많이 먹어도 돼요. 단 전제 조건이 아까 얘기했듯이 많이 먹어도 되는 퀄리티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합성으로 막 만들어요. 합성을 만들면 그 분자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귤만 해도 그 하얀색 같이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하얀색이 뭐예요? 껍질이 뭐예요? 물이 뭐예요? 다 빼고 어떤 한 성분을 만들어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 하얀색이, 귤의 하얀색이 이 귤을 먹었을 때 소화와 대사를 도와주고 얘가 잘 살아가는데 역할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먹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싹 그 성분 하나만 있을 때 얘가 과연 우리가 천연 원료를 가지고 만든 어떤 제품에서 얘기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물음표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많이 먹어도 되는 거는 아까 보조 식품이라 그랬잖아요. 약간 식품처럼 그런 어떤 천연 원료를 가지고 최소한의 공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많이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되지만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야 그만 먹어라 하는 게 있고 많이 먹어도 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뉴트리아이트 같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이 먹어도 되냐 하는 건 나한테 너무 남지 않겠어요? 이거 다 똥으로 나가지 않겠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권장량과 최적량의 개념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겠죠. 긴장을 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러면은 제 몸은 항산화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상태랑 집에서 하고 누워있을 때랑 스트레스 지수나 그런 게 어떻겠어요? 완전 다르겠죠. 지금 좀 이따가 이제 그 사업 설명하실 분들도 지금 굉장히 긴장된단 말이죠.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좀 더 먹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 예가 있어요. 이제 책에도 나온 얘기인데요. 30대 남성 여성의 비타민C 권장량, 아까 뭐라 했죠? 권장량은 비타민C 이만큼 안 먹으면 입에서 피난다, 괴혈병 걸린다 이거잖아요. 30대 남녀의 비타민C 권장량은 70mg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은 90kg에 흡연을 뻑뻑해요. 막 한갑 두갑 펴. 그리고 이 여자 부인은 45kg에 너무 건강 생활을 해요. 그러면 그 둘이 똑같이 70이 필요할까요? 근데 이거는 모르는 내가 봐도 왠지 남자가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바로 최정량 개념을 여러분이 은근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뭔가 상태가 안 좋으면 더 먹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단 전제 조건, 더 먹어도 되는 퀄리티여야 된다. 1번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비타민C인데 왜 쟤는 15,000원인데 얘는 35,000원이에요? 왜 차이가 나나요? 너무너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실험실에서 그 분자 구조를 만들 때도 물론 돈이 들고 하겠지만 최소한의 비용이 들겠죠. 그렇지만 얘를 정말 씨앗부터 심어가지고 정말 유기농 땅에서 유기농 그 농법을 가지고 각종 해충을 맞아가면서 재배를 해가지고 그것도 가장 영양소가 높을 때 딱 해가지고 이 영양소가 또 물이나 빛이나 이런 걸 파괴되니까 덜 파괴되게 막 공정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손실을 가지고 딱 뭉쳐놓은 거랑
값이 같겠어요? 완전 다르겠죠.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은 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 생각하면 너무 싼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먹고 이걸 떠나서. 야, 그렇잖아요. 우리도 부모님이 뭐 주말 농장 이런 거 하시면 그 과정 생각하면 사실 못 남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료와 재배 공정에 따라서 값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치고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영양소, 그래, 오케이. 칼슘 그런 역할을 해. 오케이. 비타민C 그런 역할을 해. 나는 먹겠어. 알겠어. 근데 언제까지 먹어야 돼?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아니 뭐 그 증상 이렇게 조금 없어질 때까지만 먹으면 안 된가요?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은 뭘 아셔야 되냐면요. 우리 몸의 재생 사이클을 아셔야 돼요. 그건 다 아시죠? 우리 위가 얼마 만에 재생이죠? 2, 3일 만에 재생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피부는 한 달, 4주 정도 만에 재생이 되고. 근데 우리 혈액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파괴되고 만들어지고 하는데 파괴되는 게 만들어지는 것보다 많으면 노화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그때 파괴되고 만들어지면서 그 전체적으로 바뀌는 한 3개월 정도가 걸리고 이런 근육은 6, 7개월 정도가 재생과 파괴의 사이클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어떤 세포가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건 2년 반에서 3년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클을 아시면은 내가 지금 너무 저질 체력이야. 보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내가 이렇게 타고났나 보다 생각했더니 비타민 미네랄의 공급이 너무 부족했네. 식물 영양소가 아예 없었네. 이런 걸 깨달아서 지금부터 공급을 해준다면 적어도 2년 반, 3년 이상은 드셔야 내 몸이 다른 레벨로 가게 되고요. 다른 레벨로 가서 또 다른 레벨로 가고 싶으면 또 2년 반, 3년이 걸리는데 저 같은 경우 지금 한 14년, 15년을 먹었잖아요. 완전 다른 레벨이 됐어요. 정말. 잡스러운 증상 싹 없어졌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저런 미량 영양소가 내가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왜냐? 내가 맨날 밥과 김치만 먹어서 영양소가 없어가지고 그런 어떤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식물 영양소의 종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식물에도 수천여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제 왜 그런데 그래 오케이 영양소 오케이 알겠어요. 뭐라도 먹어야겠어요. 그래 내 발 뒤꿈치가 아무리 각질을 벅벅 벗겨내도 까칠까칠한 이유가 그게 부족했구나. 세포가 만들어진 게 없었구나. 원료가 오케이 먹어야겠어요. 근데 진짜 꼭 뉴트리라이트를 먹어야 돼요? 뭐 이런 질문이 마지막에도 좀 거리적거리잖아요. 뉴트리라이트를 먹어야죠. 내가 좋으라고 먹는 거잖아요. 물론 다른 애들이 막 썩어빠지게 나쁘고 이런 건 당연히 아니죠. 잘 만들려고 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식물 영양소를 먹으려면 뉴트리아트를 드셔야 돼요. 다른 거는 사실 보장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재배를 진짜 씨앗이 문 종자인지도 모르고 심을 수도 있지만 그 씨앗부터가 잘 관리해서 키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 영양소를 어떻게 이 한 정 안에 넣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과학이 들어갈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 공정만 생각하면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진짜. 그리고 이 온도에서 말리면 더 날아가고 이 온도에서 말리면 덜 날아가니 이 온도를 찾아야겠다고 하는 그 온도만의 조건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 바람으로 말려야 되는데 바람의 세기를 조정하는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나서 확 뭉쳐야 되는데 너무 강한 압력으로 뭉치면 또 이러니까 이렇게 이런 모든 변수들을 반영하고 고려해서 만들어진 게 뉴트리아이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굉장히 편하게 톡 털어넣지만 그 안에 사실은 그 정말 식물 영양소도 많이 들어있고 이런 영양소들이 충분히 안전하게 들어있는 상태인데 게다가 방부제나 이런 건 전혀 들지 않죠. 왜 안 하냐? 자체적으로 방부 역할을 하는 그런 컨비네이션을 가진 거죠. 그렇지만 오래되면 썩죠. 당연히. 왜냐? 천연물은 썩으니까. 그런데 식물 영양소를 규명하고 제품 안에 포함시키는 어려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렵겠죠.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넣었다 치고 있다 치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난 넣어줬으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규명은 다른 문제거든요. 규명. 그래서 더블X 새로 나온 게 그 핑거프린트 아시죠? 이렇게 피크 있는 거. 그걸 미국 본사에서 제출한 거는 핑거프린트가 훨씬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검증할 때는 핑거프린트 피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 분해 능이 달라서. 분해 능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검출해내는 한계가 달라가지고 한마디로 기계가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를 분간해내야 되는데 분간해내는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센시티비티를 가진 기계로 봤을 때는 엄청 많은 피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규명해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맘 편하게 톡 털어먹을 수 있는 뉴트리라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왜 뉴트리라이트를 드셔야 되냐면요. 여러분 그거 들으셨죠? 꿀벌이 없어지면 4년 안에 인구도 멸망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꿀벌이 생태계 최 밑에서 식물들을 그 수분 그 수분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자 그 씨앗을 만들고 열매를 맺고 해서 그게 열매를 맺고 곡물이 되고 하면 그 곡물을 먹고 하는 그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 꿀벌이 막 없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막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있다 그러거든요. 왜 없어졌겠어요? 생태계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농약, 여러 가지 어떤 전자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근데 뉴트라이트는 그런 거로부터 안전하게 생태계의 그거를 저 한 문장 있죠. 생태계의 원칙을 지켜서 재배한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GMO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딱 믿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영양소 측면의 모든 고민은 뉴트라이트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더욱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영양소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정말 기초일 뿐이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의 어떤 건강과 주변 건강을 잘 책임지는 또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